일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쪽지를 발견했다가 교육부까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그가 한글로 된 암호를 해독하더니 다시 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3일간 긴급회의를 열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일본 교육의 혁명이다. 전국 확산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언어 교육계에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언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그 경이로운 한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치 아마류입니다. 도쿄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오사카 시립 하나조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대학원 시절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1년간 머물렀던 경험 때문이죠. 그때 처음 한글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을 위해 익혔던 문자였지만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발음기관을 본뜬 글자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특성이 놀라웠습니다. 귀국 후에도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해왔어요. 일본으로 돌아와 교사가 된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로 한글을 입력할 때의 편리함은 잊을 수 없었어요. 복잡한 일본어 입력에 비해 한글은 정말 직관적이고 빨랐죠. 하지만 그때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사카 시립 하나조노 초등학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학교예요.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교정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가죠. 제가 맡고 있는 5학년 2반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아이들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봄 오후였습니다. 국어 수업을 마치고 교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교실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맞아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득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킥킥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흥미진진해 보였어요. 교사의 직감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깜짝 놀란 타나카 켄과 야마구치 사키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작은 쪽지를 황급히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그 쪽지에 적힌 이상한 글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분명 한글이었거든요. 그 쪽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아시타 아소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어로 내일 놀자라는 뜻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죠. 켄에게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한글이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기 더 쉽고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하더군요. 교실을 둘러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기저기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보니 한글로 필기된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어 단어와 문장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까지 한글로 적어 놓았더군요. 사카모토 하루키의 공책에는 국어 수업 내용이 거의 전부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학교 전체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한글로 끄적인 종이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언어학을 전공한 교사로서 이런 자발적인 문자 사용 현상이 매우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같은 학년을 맡고 있는 다나카 미나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선생님은 요즘 자신의 반 학생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메모나 필기까지 한글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학부모 회장인 스즈키 마이코가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마이코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교무실에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의 아이가 한글을 배우면 일본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코의 과격한 반응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며 한글이 적힌 종이와 공책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사용한 학생들에게는 벌칙으로 복도를 뒤로 걷기라는 황당한 벌을 주기도 했어요. 너무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고야마 교장 선생님도 마이코의 주장에 동조했어요.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 방침에 어긋난다며 즉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각 담임 교사들에게는 학급 내 한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는 메모가 돌려졌어요. 저는 이런 강압적인 조치가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흥미로운 언어 현상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날 학교 시간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에서는 반항심이 느껴졌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몇몇 아이들의 주머니에서 새로운 쪽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흔히 보이던 한글로 된 메모나 쪽지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코의 강압적인 조치가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지나치게 조용한 태도와 가끔씩 서로 교환하는 의미심장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타나카 켄과 야마구치 사키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가끔 서로를 향해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업 중에 문득 세 번째 줄에 앉은 사토 히로의 공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히로의 공책이었지만 그가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교과서와 공책 사이에 숨겨진 작은 쪽지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히로는 재빨리 그 쪽지를 다시 숨겼지만 찰나의 순간에도 그 쪽지에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히로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히로였지만 제가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안심시키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한글을 이용한 정교한 비밀 암호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되 특정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약속해둔 거였어요. 물이라고 쓰면 실제로는 모이자는 뜻이고 책이라고 쓰면 조심해라는 신호였습니다. 창문은 마이코 선생님이 온다는 뜻이고 연필은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의미였죠. 히로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과 감탄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가장 구석진 자연과학 서가 뒤편에서 5명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모여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5학년으로 보이는 여학생 하나가 다른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체계적으로 한글 필기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여학생은 마치 소규모 한글 교실의 선생님처럼 다른 학생들의 필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공책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일본어 발음과 대응표까지 만들어 놓았더군요. 학생들이 저를 발견하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관찰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놀라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던 여학생 미유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한글로 쓰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거의 다 받아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수업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필기한 페이지를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확연했어요. 한글 필기는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색깔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둔 흔적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어 필기는 서둘러 쓴 흔적이 역력했고 내용도 훨씬 부족했죠.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생들의 반항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직관적으로 더 효율적인 학습 도구를 발견한 것이었죠.
언어학자로서 이 현상의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생 사카모토 유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유이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은 처음에는 유이가 한글을 쓰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해보니 일본어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글 사용이 학생들만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언어 사용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언어학자로서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직접 타이핑 속도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같은 일본어 문장을 일본어 입력 방식과 한글 입력 방식으로 각각 타이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죠. 한글로 입력할 때 확실히 더 빠르고 간편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타이핑 속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한글 입력 방식이 일본어 입력보다 평균 37% 더 빠르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죠. 특히 복잡한 한자가 많이 포함된 문장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학생들은 한자 변환 과정 없이 바로 발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이런 효율성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마이코는 이 문제를 교육청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일본 문화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녀의 과장된 주장에 교육청은 실제로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나카무라 씨가 학교를 방문한 날 전체 교사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나카무라 씨는 매우 엄격한 표정으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책과 교과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한글 사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고야마 교장은 이에 더해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3번 적발될 경우 학부모 면담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엄격한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교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무실에 혼자 남아 학생들의 공책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학생들은 어려운 한자나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특히 한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장난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억압하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글 입력 방식의 효율성과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한글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실험 데이터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향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제안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안서를 완성하고 교육부에 보내는 바로 그날 지역 신문사 기자 야마다 켄지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어떤 학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한글 열풍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분명 마이코의 소행이었을 거라고 우려했지만 야마다 기자에게 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오히려 흥미로운 주제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야마다 기자는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학생들의 실제 학습 사례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특히 타이핑 속도, 비교 실험과 학습 효율성 향상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학생들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고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일본 초등학생들의 한글 필기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로운 학습법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함께 실렸죠. 이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 교사들로부터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한글 메모 습관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이것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 조짐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이코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녀는 일본 전통 문화 수호라는 현수막을 들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히라가나만 쓰게 하는 전통 문자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과도한 행동은 오히려 많은 학부모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상황을 직접 점검하러 조사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교육부 조사단장 모리야마 씨는 매우 신중한 표정으로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교사 생활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했어요. 조사단 앞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향상, 타이핑 속도 개선,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특히 난독증이 있던 학생이 한글을 활용해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된 사례는 조사단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리야마 씨는 학생들과도 직접 면담을 진행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고 한글 사용의 장점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타나카 켄은 한글 덕분에 수업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고, 야마구치 사키는 복잡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조사단은 이틀간 학교에 머물며 교실 수업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비교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하며 더 깊이 있는 사고를 보인다는 것이었죠. 마지막 날 모리야마 조사단장은 전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이 현상을 단순히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교육부의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까지. 아이들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교육부의 시범학교 지정 발표 이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글 사용을 숨길 필요가 없어진 학생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 역할이 주어졌어요. 언어학 배경을 가진 교사로서 이보다 더 흥미로운 기회는 없었습니다. 시범 수업을 위해 특별 교실을 마련했고,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해 필기하고 공부할 수 있었죠.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필기에 시간을 많이 뺏겨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글 필기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면서 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고 학생들은 말했어요.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나카 미나 선생님도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도 한글 입력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나 선생님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이며 빠르게 한글을 익혔어요. 곧 저와 함께 이중문자 교육방법론을 개발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고야마 교장도 처음과는 달리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고 입장을 바꾸었어요. 시대에 맞게 교육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며 다른 교사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권했죠.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우리는 놀라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해 공부한 학생들은 일본어만 사용한 대조군보다 평균 18% 높은 성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 언어 사용과 학습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고 많은 교육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일본 전역의 학교에서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타케시의 사례였어요. 타케시는 난독증이 있어 복잡한 한자를 읽고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학습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타케시는 한글이 제게는 마법 같아요. 처음으로 글자가 무섭지 않게 느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컨퍼런스 발표 이후 우리 학교는 교육 혁신의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파견된 김 교수는 우리 학교를 방문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이것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언어가 가진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김 교수와의 대화에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표기법이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연구 결과가 더욱 구체화되면서 교육부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이중표기 시스템도 적극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한자 개념을 처음 배울 때 한글 발음을 함께 표기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글과 일본어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쓸 때 두 문자를 적절히 활용해 표현의 폭을 넓히는 시도였죠.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창의적 글쓰기 교실을 개설했어요. 마이코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들 켄타가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한 학습법 덕분에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도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마이코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이제 학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부모회에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교육부의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다양한 지역과 환경의 학교들이 참여해 각자의 방식으로 한글과 일본어의 혼용 교육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실험은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했죠. 학계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언어학자, 교육학자,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지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 효율성을 넘어선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이어졌어요.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 교육 방식의 선구적 사례로 우리 학교의 경험을 연구했죠. 한 미국 교육학자는 이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관심은 학생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장난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한글 쪽지를 돌리던 타나카 켄과 야마구치 사키는 이제 학교의 작은 영웅이 되었죠. 교육 방식의 변화는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인식도 바꾸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언어, 국제관계,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6학년 학생은 저는 나중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꿈과 희망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더욱 강화했어요. 학부모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 가족 간 대화를 늘려주었다고 말했어요. 교육부는 마침내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다중문자 교육이라는 제목의 교육개혁안이 공식 발표된 것이에요.
이 개혁안은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보조적으로 다른 문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했어요. 공식적으로 한글과 일본어를 혼용한 교육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마다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었고 한글 입력 방식을 가르치는 특별 수업도 정규 과정에 포함되었죠. 학생들은 이런 변화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들의 토론 능력 향상이었어요. 수업 중 더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전에는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기에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도 함께 적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죠. 한글과 일본어의 공조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도서가 늘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악을 듣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교육 혁신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미래 교육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우리의 이중문자 교육 모델을 전국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자들이 학교 강당을 가득 채웠죠.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의 발표였어요. 그들은 직접 한글과 일본어를 활용한 학습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던 타케시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많은 참석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날 우리 학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중문자 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국 학교에 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변화는 일본 교육계를 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교육 전문지에는 일본 초등학교의 언어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고 유네스코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교육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이런 국제적 인정은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제안으로 디지털 시대 다중문자교육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더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활용한 교육 모델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한 학생의 쪽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순한 쪽지 한 장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육의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작은 호기심과 개방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죠.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한국의 지혜가 바다를 건너 일본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힘이며 언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